안녕하십니까 우짜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학래고요. 저는 임미숙입니다. 이 우짜 채널 예.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2020년도 2월부터는 새로운 컨텐츠 한 주제로 그냥 쭉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 작가, 김 PD 이게 성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네.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될 컨텐츠는 바로 엄마한테, 아빠한테 친구한테 부부간에 말 못할 고민이 있다? 그래서 준비한 고품격 고민 상담 토크쇼 뭐든 말해봐요. 첫 번째 사연이 네.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좀 무거운 사연이 왔네요. 제목이 암판정. 부모님께 어떻게 말할까요? 가슴이 또 짠한 게 벌써 눈물이 핑 돌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저는 28살 직장인입니다. 직장이 서울이라 지방 본가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작년부터 몸이 안 좋긴 했는데 컨디션 문제라고 넘기고 넘기다가 얼마 전 큰 병원에 갔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도 5년 내 생존 확률이 무척 적다고 하고 평생 관리해야 한다네요. 스스로도 몸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을 자각하고 있어 점차 신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까지 해외에 살다 들어와서 그다지 친한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어서 정리는 쉬울 듯해요. 그런데 부모님께는 이 소식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저는 제 남은 20대를 사람답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고민해봤지만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자식이 먼저 가는 것은 부모님께 죄라고도 하고 심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부모님께 제가 암이라는 사실과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이제 고등학생까지는 같이 있다가 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부모님이 가슴이 아플까봐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인데 이게 28살이면 저희 아들이 지금 29인데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 아들이 아니었고 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찍 암이라는 판정이 오고 네. 김학래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연이 이게 반대였으면은 부모님이 거꾸로 이런 판정을 자식한테 받았는데 생겼으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이러면은 조금 가슴이 덜 아플 근데 텐데. 나는 사연 주신 분한테 제가 얘기하기를 우리 아들이 엄마를 위한다고 얘기를 안 한다면 이 엄마한테는 좀 더 대못을 박는 거야. 대못을 네. 받고 어떻게 하더라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얘기를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얼른 뭘 고치든 안 고치든 아들에게 맛있는 거라도 해주고 얘기라도 하고 이별의 시간도 주고 아니면 또 고칠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암이라 해서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별 신약도 나오고 해보라는 것도 다 해보잖아요. 병은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사연을 정말 잘 보냈어요. 이 병을 알리면 어떤 방법으로도 또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예, 대개가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암이 좋은 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는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부모 입장인데 이 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아니요.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학창 나이에 물론 굉장히 가슴부터 아프겠지만 결혼도 못했고 애도 못 낳았잖아.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고 빨리 하루라도 알리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버킷리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열흘이 될지 20일이 될지 2달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혹시 어느 날 숨을 거두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를 빨리빨리 좀 만들고 친구도 만난다든가. 아니요, 친구도 지금 해외에 살다 와갖고 친한 친구도 지금 없다 그러고 친척도 지금 없다고 하고 되게 외로운 상태가 있어 우리 이 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나는 이 아들 우리 개인적으로 저희 린진에 한번 와서 제가 짜장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내가 해주고 싶다 솔직히. 근데 대부분이 암 판정을 받아도 어떤 희망의 끈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요. 꼭 잡고 가요. 제가 그 김철민 한번 선배들 개그맨 이제 모두 모여서 거기를 갔는데 본인이 본인 얘기를 참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냥
쫙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뇌 빼놓고는 모든 암세포가 뼈까지 다 전이가 되고 구석구석에 다 전이가 됐다. 엄청 길게 살면은 2년. 뼈까지 전이가 됐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언제 어떻게 뼈가 부러질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의사들한테 들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은 안 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암이나 죽음이 다가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오면서 원망이 되고 정말 살아온 날들이 너무 다 원망스러울 것 같아. 우리가 한마디 더 해준다면 죽음은 우리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는 어느 누구나 모르는데 부모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병은 알려야 되고 끝까지 나는 이 죽음에 왔지만 죽는다는 건 끈을 놓지 말고 생명을 딱 잡고 내가 운동도 하고 열심히 먹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서 내가 남은 거 정리도 하고 아니면 더 살 수도 있고 사람은 모르는 거야 생명은. 그러니까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 반드시 난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학래 씨 그렇습니다. 조언 한번 해주세요. 영겁의 세월에서 몇십 년 정도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긴 세월 아닙니다. 조금 더 먼저 갈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이왕 태어나서 이제 남은 거를 안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미련 없이 하나하나를 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사연 주신 모든 분들 사는 날까지 행복하고 꼭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게 주어진 거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좋은 사연 아니었어도 가슴이 아픈 사연이었어도 정말 저희들에게 언제나 보내주신다면 기도로 더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힘내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 어려운 상황 내가 빠져있는 이게 정말 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너무 즐거웠던 사연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보내주세요. 저희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힘내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떤 사연인가요? 원래 인생이 다 이런 건가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직장인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저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직장인입니다. 남들은 대학 가서 꾸미고 연애하고 캠퍼스 낭만을 즐기고 있는데 나는 어린 나이에 아는 사람도 없는 타 지역에서 최저 시급 받으면서 단순 반복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으니 뭐 하는가 싶네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해야 할지도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부른 소리 하는 건가요?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 많이 이것저것 하고 싶죠. 아이들이 언박싱도 하고 싶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뭐 꿈이 많지. 그런데 일을 하니까 진짜 배부른 소리냐고 지금 했지만 힘들긴 정말 힘들어 요즘 살기가. 안 그래요? 이렇게 한참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일하느라고 이거 봐. 돈도 많지도 않대. 보조 일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한숨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고생 많이 한다. 야. 인생은 인생은 나그네 길. 다 이런 거예요. 슬픔도 있고 그 중에 어느 때는 기쁨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하면서 높낮이 있게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요. 그냥 이게 다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 인생이 재미있겠습니까? 다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아무리 힘들었던 그러면- 거라도 그냥 남고. 그러면 김학래 씨가 20살이야 지금. 네. 근데 저기 친구들 다 대학교 가서 막 미팅도 하고 뭐 재미나게 노는데 김학래 씨 시골 어디 거기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돈도 작게 받고. 그럼 어떻겠어? 시험 공부를 공부하는 게 더 싫어?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말이 안 대학교 죽어도 싫다. 공부하기 싫어서? 나는 소 불띠 끼고 내 지게 작대기 쥐고 어디 저기 다니면서 농사 짓는 게 좋다.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옛날에 내 주변에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언 들어갑시다. 난 충분히 우리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남들은 지금 다 20대 학교 가고 뭐 하고 하는데 나는 어디 시골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 데서 열심히 하는데 돈도 많이 안 벌리고 정말 내가 배부른 소리 하느냐 정말 그러긴 하는데 요즘 살기가 참 넉넉
녹록지 않아. 요즘 녹록지 않아. 너무 일자리도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서 나는 마음이 짠하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희망적이고 소망적이에요. 맞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부하고 또 뭐 하다 네. 보면 직장도 오히려 콧대 높아갖고 좋은 직장을 하다가 직장도 없고 오히려 사연 보내주신 분이 나중에 통장에 더 돈 많이 쌓여가지고 큰 소리 친다? 좋은 차도 사고 막 더 멋있게 살걸? 진짜 예. 열심히 일해서 차라리 이게 꿈을 가지고 통장에다 차곡차곡 일단 정리해. 그러다 보면 나이 들잖아? 훨씬 더 성공가 있을 예, 거야. 이분이 20살 꽃다운 나이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나는 대학교 가고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그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분이에요.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사무 보조 일을 하다가 거기서 중요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 나올지 오. 시의원 나올지 구의원 나올지 그래. 뭐 하나하나 밟아서 세월은 아직 이제 20살인데 뭐. 그러니까 대학은 예. 꼭 20대에 가라는 법이 없어. 대학도. 아니 30대에도 가고 우리 아, 오빠, 우리 그럼요. 큰오빠는 60대에 갔어. 박사도 70대 했다고. 일단은 지금 맡은 일에 어차피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후회하고 내가 아우 난 진짜 이게 불행하다 그러면 진짜 불행한 거야. 말대로 되는 거야. 그 말이 씨가 돼서 절대 안 돼. 지금 행복하다고 자신한테 말을 하세요. 개그맨 그래야 행복해. 중에서도 이상하다, 개그맨 야. 중에서도 그 40 넘어서 50줄 가까워서 대학교 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김학래 씨는 언제 대학교 예, 잘 나왔어요? 저는 그대로 그냥 제대로 이렇게 쭉 가긴 했는데 약 올려? 아니요. 이용렬 씨도 나이 많이 들어서 갔고 맞아요. 이경혜 씨도 그렇고 김미아 씨도 그렇고. 그러나 다 그 대학 늦게 갔어. 끈은 놓지 않고 내가 언젠가는 대학교를 가겠다. 알았어요. 자, 마무리 우리 짧게 할게. 예. 마무리는 어쨌든 뭐 대학이다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차라리 감사하고 행복하게 일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그걸로 끝! 좋았어요. 안녕. 이번 사연은 또 어떤 사연이에요? 자꾸 궁금해져요, 저도. 이 사연이 네. 참 그렇다. 부모님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이게 제목이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남자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모르는 척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가정적이고 큰 트러블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근은 늦어지셨고 집에 오시면 잘 사용하지도 않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잠겨있지 않았던 핸드폰을 잠궈두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연찮게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간 동네에서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속상하겠다. 약속도 제쳐두고 무언가에 홀린 듯 어머니를 미행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거라고 위로하며 그 자리에서 멍하니 기다렸지만 3시간 후 어머니는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모텔을 나오시더라고요. 어메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니는 여전히 저와 동생에게는 티내지 않고 자상하게 대하시지만 아버지에게 하시는 행동들을 지켜보면 냉정하고 짜증 가득한 모습뿐입니다. 홧김에 모아두었던 돈으로 흥신소까지 알아볼까 정말 많이 고민했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들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와. 어떻게 해야 돼? 남자가 더 잘 알지 뭐 이건 여자보다. 이거는요. 네. 어머니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가 나오는 그 남자 누구냐 내가 다 봤다. 우연히 본 거다. 아들인데 아빠하고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거를 자세히 좀 근데 끌어서 맞아. 들어보고. 아무리 아빠가 가정적이셨다 해도 사람 부부는 모르는 거지. 아무도 몰라. 네. 우리 부부래도 둘 다 또 서로 몰라. 잘해주는데 뭔가 어머니에게 변화가 생긴 거는 확실한데 이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이 얘기가. 부모가 아니, 이런 그거 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엄마하고 일단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쭉 한번 해봐라. 내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얘기해보고 근데 그다음에 얘기했는데? 근데 아빠하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또 제자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죽었다 깨나도 싫다. 그럼 또 이혼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 참 마음이 힘들겠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보고 나서 또 그리고 요즘 헤어지는 가정이 많은데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게 된다면 자녀들이 막 가슴이 아픈 일일 텐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래. 어느 누구나. 그 아빠 조언을 먼저 들어봐야 되겠다. 이 아들에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를. 부모하고 자식하고의 관계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이 부부지간에는 살다가 헤어지면 남이에요. 이거 아주 남이야. 자식과 부모하고 사이는 일촌이야. 부부는 무촌. 그러니까 무촌은 촌수 따질 필요도 없이 가깝기도 하지만 멀기도 어느 한 때는 거야. 멀기도 한 거죠. 우리도 그래. 응? 우리도 그런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을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기저기서 많이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잠깐 한 건지 아버지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딴 사람한테 어떤 깊은 사랑을 잠깐 느낀 건지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로 한 건지 뭐 만난 건지 뭐 여러 가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우리 아들이. 김학래 씨가 그랬잖아. 꼭 모텔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바람 피러 들어간 건 아니라며. 아닐 수도 있어. 글쎄 뭐 3, 2, 1. 단어 외우러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고수도 맞고 하나 30분 아, 미안해요. 웃어서. 근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모았던 돈을 다 흥신소에다가 넣어서 다시 뒷조사를 해볼까 고민이라고 했는데 아, 그거를 저는 뭐하러? 그러지 말아요. 아직은 잘 몰라. 아직 어떻게 뭐 깊은 사이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어른들이시니까 어른들이 잘 알아서 할 거고 우리 친구는 내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근데 힘내요. 힘내. 정확하게 상황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로 그 모텔에 누가 있어서 같이 들어가서 동창인지 뭔지 뭘 알아보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동창이면 팔짱 끼고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아, 있어? 그런 거를 다 이상하게 보면은 모든 게 이상해요. 근데 잘못 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존중하기 김학래 씨가 바람 위해서. 전문가야. 잘 들어. 예, 꼭 정확하게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네. 하여간 확실한 거는 잘 아직도 모르죠. 일단 열심히 지금 사는 모습 그대로 성실히 살다 보면 네. 모든 일이 나는 해결해질 거라고. 슬기롭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예. 그렇게 갑시다. 해결할 겁니다. 자, 힘내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새로운 사연이 도착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김학래 씨가.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를? 예,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면 아우, 좋을까? 뭐 그렇구나. 이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전부터 공부를 잘했었고 중학생 때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거의 끝낸 상태였습니다. 오, 머리가 어우. 좋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학교의 수업을 들으니 이미 아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기분에 지겹기만 합니다. 아, 머리가 사실 천재야, 천재.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풀어봐도 제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갈 성적은 이미 충분히 나오는 상태예요. 오, 예. 2년 더 지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대학 진학을 빠르게 하는 것이 제 미래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커집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야, 아니,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학래 씨 같으면 이렇게 우리 아들이 그런다면은 어우, 흐뭇하지. 그래봤자 2, 3년 차예요. 2년. 아니 이렇게 고등학교 대가 갑자기 해갖고 바로 대학교를 가도 되냐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니 되는 이거 있는데 있어. 검정고시 쳐도 되고. 아니 그래서 난 다 좋아. 김학래 씨가 저는 반대 의견인데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애들하고 수준도 안 맞고 사실 그럴 수가 있다. 그래도 저는 그 또래끼리 그 학창 시절에 추억이 있어. 친구들하고의 추억이 돌이킬 수가 없는데 점프를 해가지고 그 가서 뭐 형들하고 친구가 된다? 또 틀리다? 친구랑 형들하고 친구는 또 틀려. 그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세상이야.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다 스텝 바이 스텝 밟아 나가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김원래 씨는 그냥 무조건 가라? 뭐 지금 임민숙 씨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런 날 따라와 쪽에 또. 아니, 응. 어디 나가서 미팅 얘기를 해도 실제로 미팅을 해보고 그렇지. 하는 어떤 학문만 연구하러 들어가는 게 대학교가 아닙니다. 그 학교의 교풍, 학교에 내려오는 관습, 뭐 이런 것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젊은 인생의 가장 젊은 시절에 최고 좋은 시절에 다니는 학교거든요. 아니 그 아들한테 안에서. 이 얘기를 매일 했잖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누려야 대학은 된다. 또 이거. 대학을 누려야. 꼭 가서 누려라 그랬잖아요. 응. 물론 이 친구도 대학은 가는데 얘는 시시껍절한 거야. 고등학교 1학년인데 바로 대학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고등학교 음. 시절의 추억이 학창 시절에 회의에 함께 주었던 이런 고등학교의 추억도 반드시 있다고 나는 생각해. 대학 공부 미리 하고 있다가 그 친구들하고 좀 놀아. 근데 이게 또 친구들한테 얄미울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된대. 남들 시험 칠 때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우야 좀 나가서 놀자. 아니지. 지금 뭐들 하고 있냐? 야. 이게 인생 전부냐? 야, 뭐 이게 이러면은 이런 거 왜 하냐? 그리고 어. 시험 보는 날 늦게 와, 껌 씹어 늦게 와서 눈 감고 치는데 100점이야. 야, 천재이면서 얄밉다. 어쨌든 머리가 좋게 태어난 거는 부모님께 감사할 일이고 이제 조언 들어갑니다. 부모님하고 상의할 필요는 있어요. 부모님한테 일단. 나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응. 너무 시시껍절하다. 엄마 아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상의를 해서 좀 했으면 자, 좋겠네요. 그럼 저의 조언 들어갑니다. 네. 부모님한테는 얘기는 뭐든지 해야 돼요. 부모하고 자녀 간에는 대화가 돼야 돼. 못했거나 잘했거나 대화를 꼭 하고 상급 진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반대고 고등학교 때 이 잘하는 걸로 친구들한테 봉사 좀 해. 이렇게 좀 가르쳐주면서 그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대학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고난 머리 좋은 사람. 축하합니다. 어쨌든 부모랑 상의하세요. 네, 화이팅 힘내세요. 예. 그 사연이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게 심각하다. 이 제목이 아기 때 버린 아들이 찾아왔는데 계속 만나도 될까요? 이렇게 왔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약 20년 전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 이혼을 했고 당시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남편 쪽에서 그 집안 종손이라고 절대 못 데려간다고 해서 저만 나왔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이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고 지금의 남편과는 자식이 없어요. 다행이다, 자식은 없대. 그런데 어제 그 조그맣던 아기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찾아왔네요. 저희 친정 엄마 집이 그대로인데 아빠한테 물어봐서 거기를 찾아갔다나 봐요. 엄마가 처음에는 안 알려주려고 했지만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네요. 데려가서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밥 먹으면서 저 원망하지 않냐고 물었는데 하는 말이 원망한 적 없고 보고 싶었다네요. 그렇지. 헤어지면서 계속 연락해도 되냐길래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또 지금의 남편은 어릴 때 헤어진 아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이 아이를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요? 그럴 자격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줬어요. 거의 무조건 만나야지. 무슨 소리야. 진짜 저희도 아들 하나 낳았지만 진짜 떨어져 사는 거는 지금 떨어져 살아요. 대학교 때부터 떨어져 살아. 근데도 저는 매일매일 우리 집에 오는 꿈을 꿔. 보고 싶고 맨날 일주일밖에 안 봤는데 야 우리 몇 년 못 봤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1년을 못 봤냐 그랬는데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얘는 엄마를 봤다는 거 하나로 너무 반가운데 이 엄마는 내가 얘를 만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런 사연인 거거든 이게. 만날 자격이 있죠, 그죠? 아니 김학래 씨는 어때? 비슷한 사연을 가진 거를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해외로 입양이 된 거야. 해외로 갔구나. 거기는 노르웨이로 갔는데 노르웨이. 양부모들 너무 잘 만나가지고 오히려 너무 귀하게 자랐는데 딴 건 몰라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만큼은 꼭 한번 보고 싶었다. 그럼 행복할 것 같다. 원망도 없고 그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꼭 보고 싶다. 나를 세상에 이렇게 낳아준 부모다. 부모와 자식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저는 반드시 얘기를 남편한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 아이 만나는 것만큼은 자격을 따지고 안 따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고마운 건 이 아들이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엄마를 찾아왔다는 게 난 너무 고맙다. 요즘 이렇게 살 때 원망하고 평생에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 엄마가 죽든 말든 몰라 막 이러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엄마를 찾아왔다는 거가 나는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번 조언, 우리 김학래 씨가 조언 한번. 만나야죠. 계속 만나고. 아니 참 자격이 있냐고 행복하다. 자꾸 물어보니까. 아, 있죠. 자기 혼자 아, 내가 낳았는데. 그럼.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건. 그러면 그 남편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괜찮아요. 얘기해도. 내가 결혼을 김학래 씨랑 두 번째를 했는데 애가 있었어. 근데 김학래 씨, 저 애가 있는데 만나도 돼요? 그럼요. 김학래 씨는 되는군요. 아, 그래. 지금 이거요. 없잖아. 아무도 없고 그것 때문에. 김학래 씨가 되면 무슨- 다 되는 거야. 우리 김학래 씨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오늘 조언을 이제 한다면 반드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애도 다 크고 이렇게 만나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니까 난 축하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도 반듯하게 컸고 엄마를 찾은 게 너무나 고맙고 정말 행복한 일만 이제 남았으면 좋겠으니까 두 분이 짜장면 드시러 오세요. 그건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탕수육까지. 정말 행복하고 힘나게 사세요. 자,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그거 무슨 식당을 거덜낼 일 있냐고. 막 얘기하는 사람마다 전부 와가지고. 아니야, 뭘. 저는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내 돈으로 줄게. 자, 행복하게 살아요. 자, 내 돈을 준다니까, 진짜. 김학래 씨, 오늘 김학래 씨가 한번 이거 읽어봐봐. 형제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 이거 진짜 애매하다, 야. 이 형제가 이러면 이거 애매하다. 한번 읽어봐봐. 저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오빠가 1년 전쯤에 2달 정도 융통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급하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3천만 원이구나. 3억이 아닌 3천만 원. 저도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지만 오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아유, 대출을 했어? 마음이 자기 아주 돈이 아니구나. 넉넉했네. 예. 대출한 건 힘들어. 대출 받은 돈이니 꼭 갚으라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한 달, 2달 미루다가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금방 갚는다는 약속 없이 도와달라 했으면 큰 돈은 못 줬어도 제 능력 되는 만큼은 도왔을 텐데 오빠는 저에게 거짓말로 큰 돈을 빌려갔습니다. 은행 빚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야. 1년이 지난 지금은 오빠의 사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형제라고는 오빠 하나뿐인데 지금은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어메. 은행 대출금 3천만 원을 어떻게 갚을지도 막막하고 오빠에 대한 배신감으로 일상이 짜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빠가 내가 볼 때는 그냥 표현을 그냥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뭐래요? 싸가지가 좀 없네요. 예. 아우, 미안해라. 싸가지가 없어. 이 동생이 넉넉해서 이자 안 받을 테니까 갚아. 이것도 아니고 오빠 잘 살라고 은행 대출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어려운 집이에요. 여동생이 갚아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절대 돈을 안 빌려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돈거래는 형제자매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부부간도 안 돼. 뭐 일단 다행인 거는 다행이야? 3억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야, 3천이면 엄청 큰 상황에 거야. 따라서 3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1년 있는데 내내 일하면 3천 벌 수 있나? 지금 볼 때는 그쪽 오빠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전혀 없는 거 없어, 같아. 없어. 못 받아. 전혀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잘 되기를 빌어야 되는데 교회를 한번 나가 보시죠. 그 오빠 아니 이 양반이 무슨 로또 금식 아니 뭐 기도도 로또 좀 긁어서 가고. 갚으라는 식하고 똑같네. 뭐 예, 뭐 기도한다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줄 알아? 아니야. 성실히 열심히 일해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성실의 열매를 저는 사랑합니다. 조언 들어가세요, 얼른. 네. 아니요. 어떨 아니 뭐 때는. 평상시 얘기할 때는 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아. 다 해준다며. 다 해준다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그러니까 돼. 일할 수 있는 거를 달라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예, 큰 오빠가.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부흥회도 내가 볼 한번 때는 가보고 천마산 그 꼭대기에 내가 말 새벽 듣지는 거기 마. 조언 내가 기도
내가 이래서 내가 그냥 차라리 갚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오빠하고는 돈 거래는 하지 마. 앞으로 내가 손해보고 말고 내가 열심히 해서 말지. 좋은 경험 한 거야. 돈 경험. 친구하고도 이제 하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돈 경험하지. 성경에도 나와. 돈 서로 꺼주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차라리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은 주라. 동생분 열심히 해서 갚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3천만 원어치 인생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김학래 씨 조언은요? 3박 4일 아유 진짜 이 양반 또 기도원 얘기를 하네. 아버지 학교 아오, 한번 들어가서 됐어. 자, 예? 남 진지하게 아니, 얘기하는데 뭘 아버지 학교 간다고.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목숨 걸고 이 돈을 이분이 만들어서 여동생이야. 동생한테 여동생이야. 무슨 아버지 학교야. 여동, 너 사연도 안 읽었니? 그러니까 오빠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라도 아, 가서 오빠를 아버지 학교 보내라? 그렇지. 갈 사람 같으면 이 사람 만나지도 않고 있을 그래서 거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유, 끊어. 됐어. 아, 이 사람 말 듣지도 마. 아유, 됐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죽여. 꼭 이분을 죽여, 이 사람. 마음을 돌려주셔서 아이고, 3천만 원을 1,000만 원씩이라도 갚게 해 주시옵소서. 끌어. 너무나 많은 사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학래 형하고 우리 미숙이 언니하고 이런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 저희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이만큼 그냥? 살아온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위로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하여간 사연 보내주신 한 분 한 분께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항상 응원할게요. 하여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말 못할 비밀이 있다면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고품격 고민 상담 토크쇼. 뭐든 말해봐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고민 학래형과 미숙 언니가 들어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내 가족처럼 상담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꼭이요.